오늘은 오래된 미국 영화 젊은이의 양지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1951년작이니까 세상에 나온 지 70년이 넘은 영화죠. 조금 진부할 것 같지만 지금 봐도 그다지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 명작 중에 명작인데요. 감독은 조지 스티븐슨, 주연 배우엔 당대의 미남자 몽고메리 클리포트, 역사상 가장 잘생긴 여배우로 찬사를 받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왔고요. 두 사람 모두 세계적인 배우인데요. 연기력, 인기, 미모, 유명세가 각이 세기의 배우들이라 부를만 하죠. 애칭이 몽티로 불리던 몽고메리 클리포트, 리저로 불리워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극강의 미모를 자랑했던 전성기 시절에 이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보아도 외모가 눈부실 정도입니다.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흑백 영화이고요. 지금까지 나오는 멜로드라마의 원형이라고까지 느껴질 만큼 통속적이지만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었고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각본상, 감독상, 의상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까지 무려 6개 부분을 석권했고요. 영화평론가 출신의 제작자 스티븐 스나이더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01편의 영화에 포함시킬 정도였지요.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청년 조지는 가난한 성직자의 아들로 호텔의 벨보이로 일하고 있던 중 재벌 친척 이스트맨으로부터 자기 집에 찾아오면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리어리한 친척집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 영화는 시작되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서 부잣집 외동딸로 지역신문에까지 나오는 안젤라를 보게 됩니다. 가난한 젊은이가 하청민 시절 바라본 한 여자, 아름답고 발랄한 데다 재벌의 딸이라고 하니 그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느낌이지만 너무도 뛰어난 용모가 그 조지의 정신을 강타하는데요. 발랄한 미모, 세련된 은사, 순수한 표정, 거침없는 태도의 그녀를 조지는 몽롱한 눈빛으로 바라보지요. 허스룩한 옷차림, 순진하고 어색한 표정, 수줍어하는 듯한 불안한 눈빛의 조지에게 친척은 단순한 노동직을 배려해 줍니다. 그때부터 조지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요. 같은 직공인 셜리 윈터스가 분한 앨리스를 만나게 되지요. 예나 지금이나 젊은 남녀가 만나서 친숙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같은 공원끼리 만나는 걸 금지시켜 놨으므로 비밀리에 사귀게 되고 마침내 깊은 관계가 되지요. 그러던 중 조지는 차츰 친척의 배려로 성진을 하게 되고 파티에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두 번째로 안젤라를 만나게 됩니다. 어리어리한 저택의 그 화려한 파티에 익숙하지 못한 조지가 한쪽 구석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안젤라가 헬로우라고 인사를 하지요. 헬로우라고 하답하는 조지. 어딘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그에게 미소하며 따뜻하게 다가서는 안젤라는 당구를 어서 치라며 자신은 구경만 할 거라고 합니다. 과자를 씹는 그녀의 모습은 천사같이 깜찍하고 순수하고 예뻤지요.
파마머리까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조지는 떨려서 당구도 못 칠 지경입니다. 아무튼 그날 당구장에 함께 있었던 두 청춘 남녀는 서로에게 끝없이 이끌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재벌 친척은 매우 흡족해합니다. 재벌은 원래 재벌을 좋아하고 재벌끼리 연분을 맺는 걸 더없이 선호하니까요. 친척은 조지에게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하게 되고 야망이 있었던 청년 조지는 승승장구하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이제 앨리스가 조지에게 생일 초대를 하고 기막힌 소리를 뱉습니다. 조지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이지요. 사내에 쓴 그 연애를 금한다는 회사의 규칙도 규칙이려니와 출세가 보장되려는 찰나 조지로선 청천벽력인 거지요. 더구나 천사처럼 예쁘고 영롱한 재벌의 외동딸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 찰나에 말입니다. 조지는 앨리스의 아기를 지우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앨리스는 앨리스대로 낙태를 시도해보지만 70년 전의 미국은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었지요. 낙태가 좌절된 상태로 두 사람은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조지에게 빠지기 시작한 안젤라는 계속 다가와서 사랑을 속삭이고 두 사람만의 행복감은 절정에 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던 것 같다. 아니, 더 이전부터 사랑했던 것 같다. 고백하는 조지에게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왠지 불안하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당신은 언제나 깊고 먼 곳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화답하는 안젤라. 그들은 뜨거운 감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며 점점 서로에게 빠져드는데요. 못생기고 뚱뚱하고 천박한 애인 앨리스는 점점 사나워지고 격해져서 조지에게 협박까지 하며 바가지를 팍팍 긁게 되는데요.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강에 있는 별장에 초대한 안젤라와 절정의 행복을 누리는 조지에게 빨리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떠듭니다.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겪고 있는 조지는 마침내 앨리스에 대한 사리까지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몸서리를 치는 순간은 싫은 사람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 미모, 재산, 출세길 모든 게 보장된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판에 앨리스의 존재는 눈에 가시 정도가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암덩어리 같은 것이지요. 앨리스를 만난 조지는 험악한 눈으로 여자를 노려보고 결국엔 그녀의 협박에 못 이겨 결혼식장을 찾게 되지만 노동절이라 쉽니다라는 팻말이 걸린 문 앞에서 돌아서지요. 차라리 휴일이기도 하니 근방의 아비강에 가서 배나 타자며 조지는 여자를 달래고 약간 누그러진 앨리스는 샌드위치를 사들고 그와 함께 보트를 탑니다. 멋모르고 잠깐의 행복에 젖은 앨리스를 무서운 눈으로 훔쳐보는 조지. 그의 눈은 캄캄하고 어두웠으며 이미 무시무시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두 사람은 보트 안에서 이 말 저 말 나누던 중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미 남자의 변심을 눈치챈 앨리스는 느닷없이 화를 내고 그러다가 보트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시간이 흐른 후 조지는 혼자서 강을 빠져나옵니다. 그는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그곳을 빠져나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안젤라의 집이죠.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그녀를 껴안고 조지는 계속 거짓말을 하지요. 파티를 함께 하고 있다가 조지가 갑자기 그 앨리스의 전화를 받고 나갔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아파서 커피 갔는데 큰 병이 아니었다. 그래서 왔다. 이러죠. 안젤라는 우리 집에서도 당신을 이제 인정하는 것 같다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조지의 눈빛은 여전히 캄캄하고 절망적일 뿐 기쁜 소식에도 전혀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한편 아비강에선 앨리스의 시신이 건져지고 수사진은 조지가 있는 곳에 급파가 되지요. 이 점 조지와 대화를 나누는 안젤라의 부친. 조지의 처지를 묻는 그에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취득한 기술도 없으며 종교 활동에 어린 시절을 보내는 바람에 가진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데요. 그의 그런 진솔한 고백에 큰 호감을 느낀 안젤라의 부친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결혼하라며 확답을 줍니다. 이미 집 부근엔 수사진이 쫙 깔려있는 상태를 모르고 말이지요. 안젤라의 차로 드라이브를 하는 조지는 그러나 이미 모든 사태를 짐작하고 마음이 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조지의 비탄과 절망은 옆에서 바라보기에 딱한 지경인데 불행한 사태를 예감한 안젤라 역시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요. 서로 껴안고 포옹을 나누고 강렬한 러브씬이 전개되는 동안 보는 관객들조차 손에 땀이 나는데요. 그들의 간절한 사랑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미 보였으니까요. 안젤라에게 일단 작별을 구하고 숲속을 향해 달리는 조지 앞에 수사관이 나타나고 그가 묻지요. 조지 이스트맨인가? 네, 너를 체포하겠다. 왜요? 나는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조지는 외치죠. 그는 그러나 감옥에 갇히고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어지죠. 소식을 들은 안젤라는 자리에 쓰러지고 오랜 시간 그녀는 병석에 눕게 되지요. 재판 과정은 숨막히게 전개되고 조지는 혼신을 다해 자신을 변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조지의 증언은 너무도 강렬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시종일관 그는 나는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다. 때리지도 않았고 사고였을 뿐이다. 배가 뒤집혔고 그녀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그녀는 물에 잠겨 죽어 있었다라고 외치고 또 외치죠. 그의 말은 진실인 것 같다고 그의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요. 범인을 많이 상대한 사람들은 이미 그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사팀은 그러나 조지가 노를 들어서 그녀를 때렸고 그렇게 죽여서 강에 빠뜨린 거라고 우기는데요. 애초에 살해할 마음이 있어서 배를 함께 탄 건 사실이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고 절대로 죽이진 않았다. 빠뜨린 적도 없으며 사고였을 뿐이다 라고 조지는 거듭 주장하지만 결국 그는 그러나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이 선고되지요.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온 안젤라.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알았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지금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사랑해달라. 내가 죽으면 잊어달라고 조지는 담담하게 말하지요.
그들의 애절했던 포옹이 끝나고 조지가 사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심판받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과연 있을까? 조지는 분명 마음의 죄, 그 이상은 지은 적이 없이 사고를 당했을 뿐인데 왜 사형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 너무 억울한 게 아닐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영화의 주제는 판결이 아니고 인간의 심성에 내재한 마성을 얘기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그가 사형을 받는 것으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했죠. 가난한 청년의 야망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그린 이 영화인데 판결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세상엔 이보다 더 억울한 일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영화는 흥행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아카데미상까지 휩쓸었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고독한 반항아의 이미지를 가진 몽티의 인기는 이후 하늘로 치솟을 정도였다고 하지요. 리저의 극강의 미모 또한 세계 영화인들의 심장을 강타했고요. 그들은 러브씬마저 너무나 간절한 모습이어서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로 보였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요. 몽티는 게이였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평생 우울증 약을 복용했고 결국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지요. 46세의 젊은 나이로. 리저는 우정을 나누었던 그를 평생 잊지 못하고 애도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용모로 평생을 인기와 부와 명예를 안고 살았던 그녀는 79세의 나이로 죽었죠. 시청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